오늘은 그 이미지의 품질을 조금 더 이제 향상시키는 방법인데요. 파라미터를 설정하고 하는 내용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거고요. 저번에 잠깐 살펴봤던 파라미터를 이제 좀 조절하고 이미지도 개선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게 절대적인 값이 아니에요. 항상 이런 이미지 생성 AI, 그리고 뭐 사진, 뭐 이런 예술과 관련되어지는 부분들은 자기만의 색깔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했다고 해서 똑같은 게 나오질 않아요. 그게 바로 생성형 AI의 매력이거든요. 이건 이제 각자가 선택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네? 이런 걸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설명드렸었지만 이렇게 GTP 탐색이라는 데 들어오셔갖고 옵션 쳐서 이렇게 많이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 형태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림 그리고 하는 형태들 몇 개 쭉 있죠? 많이 만들어서 있네요. 스테이블 디퓨전 프롬프트 GPT 나와 있는 거, 요걸 한번 선택을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설정 없이 원하는 주제에 맞춘 프롬프트를 즉각 생성, 이미지 업로드만 해도 분석해서 얘를 만들어준다고 하네요. 비슷하게 GPT에 와서 컴퓨터에다가 그런 그림을 이렇게 해서 올려주면 돼요. 네, 이렇게 올려주고 만들어줘, 이렇게 치면 됩니다. 네, 작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얘가 4개, 4가지 정도의 프롬프트를 만들어주고 있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프롬프트를 복사를 하면 됩니다. 자, 코드를 복사를 하고 와서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죠. 자, 넣어주고서 일단 한번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기본값이에요. 기본값에 있는 형태에서 한번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미지가, 그쵸? 멋진, 어디 영화에서 볼 법한, 그쵸? 이런 이미지를 갖다가 얘가 뽑아줬어요. 근데 보면 약간 퀄리티가, 그죠? 모양은 좋은데 여기 디테일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완성도가 높지 않은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 보이죠? 자, 그래서 원래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모델이라든가, 그리고 여기 있는, 그쵸? 네. VA, 필터 같은 거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색감을 싹 입혀주는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를 바꿔야 더 좋긴 한데 그거는 마지막 시간에 하기로 했으니까 그거 말고 여기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도록 할게요. 이미지 생성할 때도 봤지만 그렇죠?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일반적으로 하지 않았던 형태의 것을 갖다가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DIM이라는 걸 한번 넣어보고 그리고 여기서도 샘플링을 다른 걸로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하는 방법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시간에 다 해볼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 해보길 권합니다. 저 처음에 할 때 이거 하나하나 다 해봤어요. 밤 새는 줄 알았거든요, 정말. 하나하나 다 해보고 해봤는데 이런 차이점이 있구나 라는 걸 직접 자기가 몸속 눈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샘플링 스텝을 저는 40을 되게 선호한다고 했죠. 40 정도에 놓습니다. 저도 다른 분들도 그렇고 저도 사용해 봤을 때 40 정도가 거의 이상적인 형태로 많이들 잘 나오는 형태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런 것들이 파라미터 값을 바꾸는 것들이에요. 다. 그렇죠? 설정 값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다소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타의 다른 생성형 AI에서는 그냥 프롬프트만 넣고서 딱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고품질의 것이 나오는데 스테이블 디퓨저는 이렇게 뭐예요? 내 입맛에 맞게끔 하나하나 세팅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장점이면서 단점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 특이한 나만의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 묘미가 있어서 어려워도 복잡하더라도 이걸 가지고서 작업들을 많이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볼까요? 살짝 다르죠, 그죠? 여기에 표현되는 것도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또 하나, 여기서 이게 너무 픽셀이 작아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1024, 768, 이렇게 한번 해서 다시 한번
다른 건 건드리지 않고 생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샘플러도 한번 좀 바꿔볼게요. 네, 다른 형태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는 아니어도 몇 가지만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네, 자, 스텝은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미지 사이즈나 이런 것들은 내 컴퓨터 환경에 따라서 달라져요. 생성할 수 있는 크기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업스케일 시킬 때도 내 공간, 램이나 이런 공간들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지만 크게 이미지를 갖다가 업스케일 시킬 수도 있습니다. 볼까요? 네. 아까보다 디테일이 조금 더 살았죠, 그죠? 네. 512 이런 픽셀을 뽑아보는 것보다 이런 형태로 우리가 뽑아내는 거죠. 정말 이런 데 가서 사진 한번 찍고 싶네요. 네. 인공지능이 만들긴 했지만, 이런 형태의 사진을 갖다가 우리가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필요로 하는 형태에서 이런 자료들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학생들과 뭐 수업이나 이런 거 할 때도 거기에 들어가는, 그렇죠? 그 이미지 저작권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대두가 되잖아요. 근데 생성형 AI로 이렇게 만들어서 넣으면 저작권 문제도 좀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어지고요. 물론 우리가 이용자 입장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이걸 만들어 놓은 이 회사가 다른 회사의 뭐 저작권 그런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활용해서 하는 것들은 갖다가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여러분들 좀 막간용해서 저작권 생성형 AI가 만든 거는 저작권이 없어요. 내가 생성형 AI를 통해서 만들었다고 해서 이 작품에 대해서 지금 여기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이 저작권이 저한테 있지를 않아요. 지금 이쪽 관련되는 법령이 완전 체계화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다만 나한테 소유권이 있다 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형태의 것을 갖다가 수업 자료 내는 식으로 생성해서 만들 수 있는 거죠. 사과가 됐건 강의가 됐건 해당되는 내용들을 이런 형태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파라미터를 조정을 하실 때 여기에 샘플러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체크 포인트를 바꿔주는 거예요. 이거는 마지막 시간에 한다고 제가 눈에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만드는 곳에 있어서의 어떤 샘플러를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것들을 이렇게 선택을 한다고 그랬었죠. 근데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리는 거는 써봐라. 조합을 통해서 몇 번 써봐라. 그리고 나만의 것에 나의 화풍, 우리 화가들도 그들만의 화풍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이미지, 그런 형태, 이거는 되게 특이한 걸 만들어내네. 그리고 이렇게 조합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걸 갖다가 해서 보시면 이런 형태의 것들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거 특이한 형태인데요. 제가 프롬프트에다가 파일 이름을 한번 넣을 겁니다. 자, 어떤 파일 이름을 넣을 거냐면 이게 사진을 이제 찍고 하다 보면, 사진을 찍고 하다 보면 이렇게 그 카메라 회사마다 그 파일에 고유 이름이 있어요. 이렇게 이미지 이름이 있거든요. 얘를 그런 형식으로 넣어주면 좀 캐논에서는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런 형태라고 좀 파일명을 적어주는 거예요. CR 뭐 2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캐논에서 로우 파일을 찍었을 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생성하잖아요. 그런데도 만들어줘요, 얘가. 한번 볼게요. 네, 자갈 돌사진이 나왔네요. 돌사진.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번호를 갖다가 이렇게 넣는 거예요. 파일 이름처럼. 그래서 생성하기.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무작위로 새로운 작품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 나는 생각도 못했던 새로운 그런 작품들이 여기에 나타나고, 그리고 여기에 프롬프트에 특수 문자를 막 넣어도 특이한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생각을 잘 못하는 거죠. 말로만 해서 넣어야 된다고 하는데 인공지능이 이렇게 넣어도 나름대로의 뭔가 생각을 해서 그런지 특이한 그러한 사진들을 갖다가 만들어줍니다. 이 파일명을 넣었는데 한번 어떤 사진이 나오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결과물이 나올까요? 이건 뭘까요? 진짜 정체불명의 물체가 나타났네요. 그죠? 자, 이런 형태로 됩니다. 오늘은 이게 사람이 안 나오네. 제가 저번에 집에서 테스트하고 그럴 때는 되게 예쁜 그 패션 모델 그 분들이 쭉 나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런 프롬프트를 이렇게 활용해서 넣으시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프롬프트 되어 있는 거에서 다시 한번 하나 넣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형태에서 여기에 값들을 갖다 이렇게 변화를 제가 이제 시킨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아까 이거 샘플 스텝은 조금 조정도 했었죠. 제가 한 30 정도로 놓고 한번 해볼게요. 30 정도로 놓고 사이즈는 그대로 가고 여기 시드라고 하는 부분 있죠? 이 시드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무작위로 눌렀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밑에 시드 부분에 이거 무작위거든. 얘를 딱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시드 값이 이렇게 쭉 들어가요. 고유 번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 모델, 프롬프트, 시드, CFG 이런 값들이 동일하게 들어가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사람 얼굴도 그렇고 이런 부분, 물론 로라라고 하는 부분에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 일관성을 유지하는 형태의 것들을 좀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웹상에서 보시면 이거 스테이블 디퓨전 시드 요거 정보만 제공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시드만 갖고 와서 넣어주면 비슷한 풍의 네, 그렇죠.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어떤 형태가 되는지 한번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사진을 갖다가 얘가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드 번호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한번 볼게요. 시드 번호를 제가 지웠다가 다시 한번 또 생성을 해볼게요. 다시 한번 생성을 했습니다. 나머지 값은 다 똑같아요. 그거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랑 너무 비슷하죠, 그죠? 네, 거의 비슷한 풍의 사진이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시드 값을 직접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네. 아니, 임의의 숫자를 그냥 막 친 거예요. 제가 뭐 알고 있는 숫자는 아니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넣은 그쵸? 프롬프트가 있어서 그런 내용으로 작성해 주겠지만 여기에 시드 번호가 달라지면 여기에 그림풍도 약간씩 좀 바뀌거든요. 자, 그 부분 한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네. 이런 결과물이 나왔네요.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가 조정을 조금 더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좀 보시게 되면 여기 부분이 있죠. 우리가 업스케일을 조금 해볼 거예요. 네, 여기 부분은 업스케일을 조금 해볼 건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 노트북도 게이밍 노트북인데 더 업스케일을 많이 하게 되면 메모리가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최대한 낮춰서 살짝 업스케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도 네, 이와 관련된 부분을 제대로 실행될 수 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시켜서 네,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진행되다가 에러가 나서 뭐뭐가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노트북이나 컴퓨터에서 사양이 최소 사양 뭐 기본 정도만 된다면 여기서 업스케일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은 그렇죠. 네, 램의 용량을 좀 늘린다거나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업스케일을 했는데 여기에 아마 희미하게 네, 안개나 이런 것들이 약간 많이 껴 있어서 이런 형태로 될 겁니다. 사이즈는 살짝 커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는 곳이 바로 여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을 갖고 와서 그 사진을 업스케일 할 수 있는 기능까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포토샵에서도 이런 기능이 있죠. 요즘은 인터넷상의 웹상에서도 그냥 업스케일하고 치면 파일만 넣어주면 업스케일 시켜서 바로 그 사진 크기를 키운 네, 그런 형태의 것들을 많이 우리가 무료로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 자체 내에 이러한 기능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이미지의 품질 향상을 가져오는 것들은 제가 근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체크 포인트 모델을 바꿔야 된다. VA 이것도 적절하게 적용을 시켜야 되고 물론 프롬프트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에 나타나는 이러한 파라미터들이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하느냐 이게 되게 관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에서는 이렇게 네, 이런 모델들 그렇죠? 제가 기본값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건 절대값은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렇죠? 절대값은 아니다. 이 형태. 되게 이런 상태에서 여기는 이제 시드 값은 일반 랜덤으로 많이들 하겠죠. 주사위를 하면 -1인데 랜덤 형태로 또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미지를 만든다. 그리고
이런 단계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이미지의 품질을 좌우하는 그런 형태로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프롬프트 기법에서도 어떠한 내용을 써주느냐, 그렇죠? 하이퍼 뭐 리얼스틱 아니면은 하이 퀄리티 뭐 8K 뭐 이런 류의 용어를 써주게 되면 이 이미지 품질이 되게 좋아집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하는 부분은 이 부분에서 이런 설정 값들을 바꿔가면서 우리가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면 조금 더 그 본질의 이미지를 갖다가 생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파라미터 설정 이것들은 잘 활용하고 시드 값만 인스타나 이런 데서 가져와서 여기다 넣는 거 이런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 사이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이트입니다. 네. 네, 시비타, 뭐 아니면 사이프타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이 AI 사이트입니다. 네. 여기 스테이블 디퓨전 하는 사람은 여기 다들 오십니다. 여기랑 허깅 페이스 요거는 뭐 마지막 시간에 들어와서 직접 다운 받는 것도 한번 볼 거예요. 네, 요게 딱 와서 보시면 요게 이미지들을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이거 만든 것들이거든요. 네,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자, 클릭을 하시면 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여기서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어떤 형태로 얘를 만들 수 있는지를 한번 볼 수가 있고요. 자, 한번 제가 다른 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너구리가 그쵸? 얘를 만들고 있네요. 자, 체크 포인트를 뭘로 다 사용했는지가 여기가 다 나타납니다. 이런 형태대로 체크 포인트를 뭘로 해서 만들었는지, 그럼 모델들이 어떤 모델들을 사용했는지 하는 데이터 값들이 여기에 쭉 나타나게 되죠. 이런 부분들을 이따가 와서 조금 더 살펴보고 할 겁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디퓨전과 관련되어지는 내용들이 계속 여기 어떤 모델들을 사용했는지 요즘 이제 플럭스라고 하는 모델 걔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거 갖다 만든 이미지들이 많이 여기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이트에 와서 한번 보고 하는 내용들도 진행을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